중국 경제 위기설이 다시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열렸던 세계 경제학계의 메이저리그인 2023 전미 경제학회에서 글로벌 경제 석학들이 중국의 급격한 경제 둔화를 꼬집으며 성장 역동성이 사라졌다며 냉정한 평가를 내린 건데요. 실제로 이들은 중국의 성장 둔화, 그 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추락이 세계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세계 무역의 중심축이 중국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거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의 급격한 성장 악화는 세계 경제를 괴롭혔다면서 앞으로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글로벌 경기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메리 러블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 펠로는 WTO에 가입한 후 볼 수 있었던 중국의 역동성은 근본적으로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글로벌 석학들은 너도 나도 중국 경제 경착륙을 경고하면서도 앞으로 중국 경제가 이보다 더 암울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런 상황에 한국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들은 탈중국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엔 중국 대기업들까지 탈중국 행렬에 동참하면서 중국 정부는 충격에 빠지며 더욱더 큰 위기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이제 중국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절망에 빠진 중국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로 더 이상 중국 시장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탈중국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부진과 제로 정책으로 인한 공급망 훼손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사업 재정비와 탈출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탈중국 흐름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롯데그룹으로 실제로 최근 롯데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의 테마파크 사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 사업 철수가 거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롯데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기업이기도 한데요. 롯데는 향후 중국보단 동남아 시장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또 한류를 타고 과거 중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기도 했던 아모레퍼시픽은 팬데믹 이후 중국 내 1000개 이상의 화장품 매장을 폐쇄하며 이제 미국과 동남아 시장 확장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 LG, 현대차도 중국 사업을 정리하거나 재정비하고 나섰습니다. 삼성 SDI는 중국의 배터리 팩 공장 2곳을 폐쇄하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LCD 공장을 중국에 매각했는데 LG전자 역시 중국에 있던 공장 2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 시장의 매력을 못 느낀 한국 기업들에겐 중국은 더는 기회의 땅이 아닌 상황인데요. 이런 현실을 빠르게 파악한 한국 기업들의 탈출 행렬이 거세지자 급기야 중국은 한국 기업의 철수를 발목 잡으며 끝까지 한국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텐진시에서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하던 시사는 최근 중국 현지 기업의 회사를 매각하기로 하고 협상을 끝마쳤습니다. 마지막 신고 절차만 남겨뒀는데 갑자기 텐진시 개발구 관리위원회로부터 매수자 적격 심사가 필요하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매각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텐진시 부동산 관리부서에선 시사가 토지 사용비 지급을 누락했다며 해당 금액과 무려 5배가 넘는 연체료를 청구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 다롄에 공장을 둔 D사는 작년 말 회사 매각 대금을 한국으로 송금하기 위한 마지막 심사에서 중국 은행에게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중국 외환관리국이 매각 가격이 순자산 장부 금액과 왜 차이 나는지 설명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매각 대금을 송금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등 전례 없는 일을 해온 겁니다. 이렇듯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철수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한국 기업들은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지만 어쨌든 중국의 이런 얕은 꼼수로운 탈중국 러쉬를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중국 탈출은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에서도 한창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로 2010년 생산 공장을 옮긴 일본 의류기업 마루큐는 2020년 전체 생산의 25%에 달했던 중국 비중을 10% 이하로 낮출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 대표는 의류업계에서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주문처를 바꾸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실제로 중국을 떠난 대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향하는 곳은 동남아시아, 그 중에서도 특히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인건비가 저렴한 곳으로 탈중국에 나선 애플도 주력 상품인 에어팟과 맥북 생산 라인 일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긴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애플워치 일부 생산 라인까지 베트남에 새로 세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애플은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애플워치 시험 생산을 시작했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중국 생산 라인을 접고 베트남을 대안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애플워치는 거의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었지만 차이나 리스크로 인해 중국 라인을 뜯어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애플은 감염병 여파로 중국 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되는 등 공급망 문제를 겪으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더 이상 중국의 뒤통수를 맞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애플이 맥북을 베트남에서 만들기로 한 소식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으로 올해 5월을 기점으로 애플은 베트남에서 맥북 상업 생산에 돌입하게 될 전망인데요. 이를 위해 애플은 무려 2년간 베트남 생산 공장을 준비해왔는데 앞으로는 베트남 생산 비중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조차 탈중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대표 스마트폰 회사인 샤오미도 이미 중국 시장을 떠나 베트남에 진출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샤오미는 재작년부터 중국 전자제품 업체 광홍커지와 합작해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했는데요. 샤오미는 이곳에서 스마트폰은 물론 데이터 전송 장비, 회로기판 등도 생산하고 있는 중으로 연간 스마트폰 생산량은 2천만 대로 추산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공급망 이전으로 샤오미는 작년 1분기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1%를 차지하며 전체 2위에 올라서는 놀라운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샤오미의 탈중국 움직임은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엑소더스 속에서 중국 토종 기업이 가세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시작점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 1위 디스플레이 기업인 BOE가 베트남에 OLED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BOE는 무려 4억 달러를 투자해 베트남 북부 지역에 두 곳의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BOE는 지금도 베트남 남부 지역에서 LCD 공장을 돌리고 있는 중으로 이번에 새로 짓는 것은 바로 OLED 공장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BOE는 베트남 북부 지역에 100헥타르의 공장 부지를 임대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 중 일부는 원격 제어 시스템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고 절반은 디스플레이 공장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나온 OLED는 애플을 비롯한 다양한 업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는 것에 대비해 미리부터 OLED 양산 체제를 구축하는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BOE의 전략입니다. 즉 이제는 메이드 인 차이나 딱지를 붙이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가 점점 힘들어지자 중국 업체마저 중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BOE가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패권 국가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미국의 중국 배제 전략과 이에 맞서 대장 노릇을 하고 싶다는 중국의 도전이 만들어낸 분쟁은 올해에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맹추격하는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 앞서 미국은 동맹과 함께 중국을 주요 공급망에서 배제한다는 전략을 앞세우며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을 부추기기도 했는데요. 이런 점에서 BOE는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김으로써 메이드 인 베트남 라벨을 붙여 미국의 공격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최근엔 중국 전기차 판매량 1위 업체 비아디까지 베트남에 차량용 부품 공장을 설립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정부에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얼마 전 CNN은 비아디가 베트남 북부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투자로 중국에서 생산을 분산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올해 중반까지 공장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제는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브랜드인 비아디조차 차이나 리스크를 고려해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 능력을 늘려 중국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요. 차이나 리스크로 인해 중국 경제가 서서히 붕괴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세계 공장인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